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말이죠. 이 자평진전 잡격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정의가 이제 끝을 맺었고요. 잡격이 무엇이다라는 정의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 정의가 끝났으면 곧바로 치운론이 나와야 돼요. 네, 용신을 모로 잡아놨으니까 용신까지만 잡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운은 어떻게 용신을 잡았으니까 운은 어떻게 흘러야 된다라는 걸 심해천 선생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뒤끝이 심해천 선생이 깨끗이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마지막 정리를 치운론이라는 걸 안 해놓고 여기서 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마무리하는 거, 이걸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얘기하자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했냐? 설하고가 했습니다. 왜? 설하고의 책임이 뭐예요? 자기가 중주를 했으면 마지막 화장실 청소는 설하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해천 선생이 지적을 하다기보다는 화장실을 정리하지 않은 것을 큰일을 보시고 나가신 거에 대해서 심해천 설하고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바로 부록을 달아서 잡격의 치운론을 마지막으로 해놨어요. 훨씬 설명하는 방법이요. 저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서 그런지 저 태어나기 전에 설하고 씨가 마침 죽었어요. 그리고 설하고 씨하고 동년배인 원수산 씨는 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었나 그래요. 52년에 돌아갔으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렇지만 설하고 씨는 48년에 돌아갔나 그래요. 제가 51년에 태어났고요. 원수산 씨는 52년에 돌아갔나 그렇죠. 다들 60 전후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설명하는 방법이요. 설하고 씨 설명하는 방법이 참 부드럽습니다. 근데 심해천 선생은 좀 딱딱해요. 이게 이제 1770년도 이렇게 되니까 벌써 한 20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이가 나네요. 자, 심해천 선생, 그러니까 정의는 보고 내려가야 되겠죠. 추운론을 하더라도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잡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잡격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것은 아무리 자평진전이 연해자평에 뿌리를 두고 근거에 의해서 격국론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의는요,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해자평에는 없어요. 연해자평은 없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심해천 선생이 중시조예요. 중시조.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죠. 격국론의 중시조예요. 중시조예요. 격국론. 그러니까 우리 명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다라는 걸 저는 충분히 심해천 선생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자, 잡격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잡격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저 자평진전에.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연해자평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했겠죠. 바깥에서 취한다는 게. 원령에서 무용이라고 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용신이 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잡격이니까. 격부터 찾아야 되니까. 격이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격이. 용신 아니에요. 격이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외격이 용지. 이 용지도요, 쓴다라고 해서 이 지자가요, 요 격이에요. 대명사예요, 요게요. 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격은, 요거 보세요. 그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격은 심다. 많다. 격이 많다.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연해자평에서부터 쭉 내려온 게 많으니까요. 호럽이 잡이라고 하는데, 대략
중요한 것은 간두에, 천간이죠. 예, 간두에 무관무살, 관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관살이 없는데 바깥으로 나갈까요? 예, 이때만 해도요. 심해천 선생 대까지만 해도요. 1700년도요. 대까지만 해도 이 관아님은 사람이 관청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업이 없어요. 물론 4가지 직업은 있었죠. 예. 예. 근데 요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 씨하고 SK 회장한테 큰절했잖아요. 청와대 주인이요. 큰절합니다. 그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요. 예. 이 사람한테 큰절한 거예요. 그만큼 머니가 좋은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나 옛날 심여청 선생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돈은 어디서 나왔냐? 이걸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거 궁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없는 거죠. 농사지어서 농사도에 농사꾼도 자기 농사가 없었어요. 전부 이 사람 밑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이 사람은 또 자기가 가진 땅이에요? 아니에요. 국가에서 준 땅이에요. 그걸 국가 대신 이네들한테 부려갖고 농사를 지어서 또 국가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네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직업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최고의 직업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이게 최고라는 걸 또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돈을 내고 매간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하는데 하나, 둘, 3가지 직업 중에서 농공상 중에서 이 사람만이 신분 상승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돈으로 샀으니까요. 관직을요. 요즘도 어떤 여자 윤석열이 마누라 이거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난 윤석열 씨가 정치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마누라 잘못하다 갖고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는 바람에 매간매직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옛날서부터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행복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관이 아니에요. 남자한테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재성. 이 재물, 재성. 여자는 재성이거든요. 남자한테는. 이걸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합니다. 이만큼 재물이 남자한테는 최고예요. 최고가 아니고 관심사예요. 어떻게 저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출세하냐 못하냐. 감옥을 갔잖아요. 마누라 잘못하다 갖고. 국회에서 하도 흔들어서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나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꾸만 쪼여 들어오니까 특검하자 뭐하자 막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건 재물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재물은 곧 마누라다. 아버지, 제복. 이정이나, 나이로 이렇게, 나이죠. SK그룹 그 사장이 자기가 돈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재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남자는 재물 3가지, 재자를 3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 덕이 있는가 봐라. 그거 없으면 돈복이 있는가 봐라. 그거 없으면 만화복이 있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명리라는 건 남자만 명리를 받지 여자는 옛날에 이 명리를 보질 못했죠. 물론 보긴 봤어요. 누가 봤냐? 중전이 될 사람. 네. 간택할 때 사주단자를 봤어요. 그 외에는 여자들이 무슨 사주를 보겠어요. 이거 지금 내가 잠깐 실수하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럽시다.
이거 무관, 그러니까 관과 살이 없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격을 찾아라. 이만큼 이 심여점 선생 때까지만 해도 이 관을 엄청나게 막 신주 따위지 모시듯 했어요. 이거 위에는 먹고 살기를 힘들었으니까요. 예. 만약에 유관살, 천간으로 관살이 있다면, 즉, 자라고 해서 자가 이거 스스로 자자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석을 할까? 자연스럽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자, 자연스럽게 유관살 유형. 이게 용신이죠, 이제는. 격을 찾는 게 아니죠, 이제. 그냥 그 관살을 용신으로 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 왜 격? 뭘 바깥에 나가서 격을 찾으려고 힘을 쓰냐? 힘 쓰지 마라. 예, 억지로 격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살 쓰면 된다, 용신으로. 만약 투 재성, 이거 보세요. 관성 다음에 재성을 이제 두 번째로 치십니다. 오히려 가취격. 그것이 오히려 격이 아니라 요거는 용이죠, 이제. 용신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지금 심여천 선생이요, 글을 논문을 쓰듯 하지를 못하셨어요. 예, 논리적으로 쓰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건 용신이에요, 격이 아니라. 예, 제가 지금 이 심여점 선생을 용신 쓰는, 논문 쓰는 방법을 알게 드리네요. 그러나 라고 해서 재성이 근심, 재성이 뿌리가 심하면 심하고 꼭 재성이 투출했는데 양위 두 개가 투출해도, 즉 위 재위죠. 이것은 재성으로다가 재성이 무겁다, 중하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불주의 격,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격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런 소리를 해놓으셨을까요? 그럼 정반대로 관과 살은 뭐예요? 이거의 반대예요. 관과 살이 두 개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는 잡아주라라는 소리고요. 분명히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양관도 안 돼요. 관이 두 개가 올라와도 안 되고, 살은 더군다나 더 두 개씩 천간을 투출하면 안 돼요. 임철조 선생이요, 이걸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격국론으로는 임철조 선생의 사주가 어떻게 됐냐? 제가 왜 써요? 개사생이에요. 이거 개짤 써놓고 임짤 쓰네요. 개사생이에요. 무어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개사, 무어, 이거 깜빡했네. 예, 병어. 아유, 이렇게 뜨거워요. 병어 임진이에요. 자, 지지는 쳐다보지 맙시다. 왜? 격국론으로 얘기하니까요. 이 사주를 임철조 선생 아버지가, 임철조 선생 어렸을 때 모 사주 보는 사람한테 이 사주를 들고 가서 오라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 이 임철조 선생도요, 벼슬 얻은 집안이에요. 근데 임철조 선생 대에 벼슬이 끊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집안에서 대대로 벼슬 얻은 집안이 끊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불초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자라는 것은요, 닮은 초자예요. 불초, 닮지를 못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쓸 때요, 불초소생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도대체 저 불초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이 불초라는 건요, 닮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초상화 하거든요. 이걸 쓰는 거예요. 초상화라고 해서 아버지 그림을 이렇게 돌아갈 때 초상화 쓴다. 이 불초라는 건 뭐냐면 아버님한테 자식이 낮추는 소리예요. 닮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직급을 가진 판사들은 이 불초라는 소리를 쓸 필요 없죠. 아버지한테 편지 쓸 때 아버지보다 나으니까요. 아버지보다 못할 때 불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이 불초자예요. 예, 왜? 자기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벼슬을 하던 집안이 이 임철조 선생 때 끊어졌으니까요. 장남 선생이 명리정정을 지으신
이 장남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로 벼슬을 얻은 집안이 이 양반 때 벼슬을 못했어요. 집안은 여유가 있는 집안인데 이거 번역번이지. 그래요. 삼명통해를 지으신 저 만유고 선생은요, 만민영인가요? 그분은 진사예요. 진사 합격을 하셨어요. 진사 합격만 해도 불초라는 소리 안 해도 되겠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분 아버지가 이 임철조 선생의 사주를 들이밀었어요. 사주 보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병화일주에 정관이 뜨고요, 편관이 떴다. 그런데 이 무토일주가 관을 합을 하고 7살이 남아서 시상일이 7살격이요. 또 하나, 또 격이 또 하나 있는 게 합관유살격이다. 이 이름이에요. 이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격공론에 비평을 하는 게 이 양반이 비평을 하셨죠. 대기격이다. 이 사주는 진짜 잘 나간다. 이걸 때를 기다린 게 40년을 기다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요. 40년을. 왜 40년일까요? 올해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미월서부터 4, 5, 미가 되네요. 4월서부터 역대운이니까요. 4월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이 모군이 지나고 겨울운이 와야나 이제 수운이에요. 예. 예. 수운이 돼서야나 숨이 좀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 용신이 뭐예요? 임수겠죠. 무게합으로든 뭐하든 이 합파를 해서 아예 확격으로 변해버렸으면, 확격으로 염상격으로 변했으면 이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40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확격이 못된 이유가 뭘까요? 임진시라는 태어난 시가 확격을 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하니까 40년 동안 이 양반이 되겠지. 왜? 격국론자가 시상일이 평강격에 합관유살격이니까 크게 되겠다. 출세하는 격이다. 라고 해서 되겠지 하고 기다린 게 4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한번 사주를 풀어보자. 라고 해서 사주 공부를 시작한 게 40대서부터 해서 이 양반이 80에 돌아갔으니까 그래도 40년을 풀어먹고 살아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한탄하기를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참 명이 아닌 게 없다. 내 팔자에 내가 호구지책으로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다. 호구지책으로 남의 사지를 보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살다니 라고 하면서 자기 팔자 한탄을 하다가 돌아간 양반이에요. 80 넘어서. 이게 내가 왜 격공론을 하다가 왜 임철조 선생 사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격이라는 것은요, 이 사주의 품격부터 찾으니까 그래요. 아, 이 격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용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격용신이죠. 예, 이건 칠사를 쓰는 사주죠, 사실은요. 용신으로서. 그러면 이 사주가 이루어져서 대기격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운을 안 보면 안 되죠. 운을 안 보면. 예. 그래서 치운론이라는 게 있죠. 예, 격국론에서도요. 근데 이 잡격을 해놓으시고 치운론을 안 쓰셨더라라는 거예요. 잡격까지만 설명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임철조 선생 사주를 가져와서 운이, 격이 아무리 합관 유살격이든 무슨 격이든 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만 귀격이 됐다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운을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치운론을 이 잡격에서 안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증주장인 설화보가 치운론을 부록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치운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설화보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잘 설명을 했어요. 자, 치운론을 내려가겠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부!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글자 그대로 저 눈에 띄는 대로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부라고 해놨으니까요. 살아볼까. 네. 부, 논, 잡격, 지운. 이 부자가 부록이 분명히 붙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건 몇 페이지는 안 되지만 해석하다 보면 얘기 많아요.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서라고 얘기해요. 네. 위의 제목이 부자가 붙은 것을 보면 이 장에는 심여천류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치운론이라는 장이 누락되었다. 그래서인지 보란듯이 평주장의 서라고가 부록으로 논 잡격 치운장을 붙여서 아래에 개인적인 감명을 기록했어요. 예,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평주장의 서라고는 잡격 불일이라고 이 서라고 얘기입니다. 잡격은 한결같지 않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세가 편황해서 알아들으시겠죠.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오행이 상리지회 일반적인 이론을 바깥에서 끌어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행의 일반적인 이론에서 바깥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석인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평명 명을 평하기를 니어 재관지설 이거 보세요. 재성과 관성의 이야기를 갖다 억지로 이거 지능이자거든요. 뭉갠다 이거야. 뭉개. 재와 관성의 이름을 붙여서 뭉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씁니다. 이거 뭉개는 거 아닙니까? 뭉개고 있죠. 똥까지 쓰면 안 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입이 거칠어집니다. 잡격을 설명하다 볼까요? 사주에 무재관, 재성과 관성이 없어서 같이 그래서 취하는 것이다. 즉 불석이라고 해서 애끼질 않아요.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요합이니 도충이니 이런 말을 애끼지 않고 경강부회하고 있다. 이 경강부회 아시죠? 억지로 끌고 와서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또 이걸 기약한다. 어디에 맞추냐? 기합, 요거에 맞추는 거예요. 재관에 맞추는 것이다. 재관과 관성에다 맞추는 것이다. 이때는 관성이 최고고 재성이 두 번째니까요. 미면가치라고 해서 이거 비웃을 치자입니다. 비웃음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철도 선생님이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예요. 명리불회. 명리는 불회. 바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호오행. 오행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호자가 끝말을 잇는 거죠. 전미사인데 요 뒤에 오행이라는 글자가 또 있네요. 라고 하면 요건 목적어로 변합니다. 요건 전치사로 변하고요. 그래서 오행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니까요. 목적어를 끌고 왔어요. 오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명리라는 것은 기세가 비록 어디에 속했냐? 편황지정. 편하고 왕한데 가운데에서 속했다 이더라도 잉 해서 거듭해요. 요 정한 이치가 있다. 바른 이치가 있으니 그걸 취하라. 상세히 어디에 있냐? 적천수 징의에 있다라고 자기가 쓴 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적천수 이론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겠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격국만 하다가 왜 적천수까지 끌고 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라고가 설명하는 게 저하고 맞습니다. 제 체질에 그 이유. 서라고도 적천수부터 공부하고 저 뭐냐 이거 격국론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요. 격국론 끝나고 뭐 했어요? 이건 난강망도 한번 해서 줄을 한번 달아볼까 해서 서라고가 오지랖 넓게 격국론 격국론부터 안 했어요. 억부론, 격국론, 조우론, 난강망이 그것까지 다 징주해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치운, 운을 취하기를 일반적으로 대도, 술기기세, 그 기세에 따르는 것이지. 비록 간지의 희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찰, 잘 살펴라. 사주의 배합을. 그래서 순세 치운, 그 세력에 순하게 운을 취하는 것이니
그러면 대치율 좀 크게 정하며 이룰 것이다. 자, 이에 취 본편에 아마 이게 이제 본편이라고 한 거 보면 자평진전 본편에 본서죠. 소, 인, 각종 각각이 있는 것을 양약 뭔지 대략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곡직인숙경 이거 심여점 선생이 다뤘던 겁니다. 오상공의 명제죠. 네, 이건 곡직경은 맞습니다. 목체 금토형제입니다. 목이 강하니까 해면미 목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사주가 금토를 찾으니 없으니까 불용 쓰지를 못하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목 화를 쓰는 사주죠. 아마 이 사주는 이렇게 보네요. 네. 교집합이 일어나는데 요걸 쓸 건가 요걸 쓸 건가를 봐야 돼요. 둘 다 못 씁니다. 수화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용신을 이 수목으로 부르는 사주죠. 네. 격국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신과 상신이 있는데요. 구신과 상신이 나란히 투출하면요 구신과 상신이 싸워서요 절대 구신 상신 노릇을 못합니다. 가운데가 빠지면요 양쪽이 싸우게 돼 있어요. 예. 뭐 이제 격국론 저도 웬만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어설프게 배우는 것보다 격국론은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이렇게 원설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예. 명리는요 원서 가지고 공부를 해. 자기가 득도를 해요. 밑에 무릎 꿇고 배우는 것보다요 내 스스로가 머리에다가 끈을 잘싹 둘러매고 공부를 하는 게 독학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공부가 됩니다. 그냥 무릎 꿇고 배워봤자 서당에 가서 무릎 꿇고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지 말고 독학을 하더라도 머리에다 띠를 바싹 묶고 공부를 하면 내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설화가 이 사주를 평합니다. 갑을일주는 갑목이나 을목일주는 지지에 갖추기를 해면미를 갖추든지 인묘지를 갖추면 곡직인숙격이 된다. 그 기세가 편항해서 목으로 편항하니 마땅히 행하는 건 수목하러 가야 된다. 이 표지파이잖아요. 수목으로 가든지 목하러 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관사론이 최악이 관사론이 가장 꺼린다 라는 거예요. 또 재혼 역시 불이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토운이죠. 여기서는요 금운과 토운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술대운 이건 안 좋겠죠. 경술대운부터 안 좋을 겁니다. 병정일주가 지지에 참 친절합니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요.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있으면 염상격이 될 것이고요. 무기일주가 지지로 진술충미가 되면 가색격이 되고요. 경신일주가 지지에 세축이나 신유술이 되면 정역격이 될 것이요. 임계일주가 지지에 신자진이 되면 신자진이 되든지 해자축이 되면 윤학격이 된다. 오종이 같듯이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예. 다음 화기격이에요. 오늘 두 개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기격 일품기격이에요. 예. 자, 요거는 내려서 붙여서 하고 제가 글을 썼으니까요 올려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일품기격. 요것도 뭘까요? 정임합파 목격입니다. 정임합을 했죠. 인묘진 목국을 이루죠. 양쪽에 간목이 투출했어요. 이 사주는요 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임합파 목이다. 월지에 목을 깔고 있으니까요. 생화출월일이니 시범 갑진까지 있어서 목지 원신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곧 화목격이다. 기세가 어디로 쏠렸냐면 목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화한 신이 반기는 것이 왕지로 가는 걸 반기죠.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이건 거쳐가는데 양년생이니까 이거는 모근에서 수월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이것도요.
가장 마땅한 것은 동방인묘진 비겁지향이고요. 가장 끓이는 건 관사래요. 예, 맞습니다. 일주가 환원지지 엽기다라고 해서 요거는 진짜 설하고가 자기 주장을 얘기한 건데 요거 진짜 얘기 잘한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 중에서 대략 분별이 되는데 만약 정임합화목이 됐다라고 하면 일원이 임수 붙으면 그냥 해자축 인지로 가면 생경화신에서 기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각기 합격격이 되면 행인묘진으로 가면요 그가 화신 그렇잖아요. 각기 합토가 돼서 이 토로 변했거든요. 이게 기점입니다. 토로 변했는데 목운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일주의 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꼭국토가 일어나니까 좋지 않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화신, 내가 화한신을 극하니 위 대기하다. 말 잘하고 있어요. 하기격에선 각기 화토만 각기 합토가 있고요, 을경합화가 있고요, 병신합수가 있고요, 정임합화목이 있고요, 무게합화 화오중이 있다. 각 뜻은 약동, 대략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설하고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이상 검 잡을 데 없고요. 요 부연 설명한 각기 합격격은 내가 생하는 일주 환원신 일주가 환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건 아주 참 좋은 소리입니다. 다음번에 도충격하고 융합격인가요? 그거 할 때 또 한번 설하고의 뜻, 설하고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